봅시다. 올해 수특 문제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올해 수특 문제 위주로. 많이는 못 풀어도 그래도 오늘 기본 문제랑 저기 뭐야 중간 난이도 문제 좀 볼까요? 일단 좀 하나 기본적인 거 풀어보고 19번 한번 가볼까? 19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기본적인 문제 한번 봅시다. 정지한 피스톤에 의해 같은 부피로 분리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아주 초점 안 잡았다. 한번 읽어보시오. 가에서 기체의 온도는 A와 B에서 같다. 뭐 이런 것들 막 나와 있지. 그리고 압력도 풀어보고 어쩌저쩌고 전형적인 패턴에서 하나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허투루 읽으면 안 되는 게 여기는 같은 부피, 같은 부피로 들어있다. 그다음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가 들어있다. 그리고 니네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피스톤이 멈춰 있잖아.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힘의 평형 상태인 거야, 그죠? 힘의 평형 상태고 양쪽 기체가 작용하는 피스톤 면적이 똑같으니까 힘의 평형에서 압력의 평형까지 확산이 되는 거지. 그럼 그 개념이야.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 양쪽에 압력이 똑같다는 뜻이 돼버리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압력이 똑같다. 같은 부피도 똑같다. 그죠? 그럼 무슨 법칙이 떠올라? 보일샤를 법칙에서 T분의 P분의 일정하다. 이 개념이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똑같고 똑같다는데 온도도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기억을 처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뭔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을 것 같다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가 얘들아 단열된 피스톤이에요. 여기 온도가 높고 여기 온도가 낮을 수도 있다. 높고 낮아도 단열돼 있으니까 열의 출입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온도가 서로 다른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러려면 말이 안 되는 게 보일샤를 법칙에 어긋나버리게 되는 거지. 부피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압력까지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피스톤이 움직였을 거라는 거야. 온도가 달라났으면. 그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연력학 문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보기를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앞에 뒤에 배웠던 역학적 파트는 왜 얼추게 그거 식세에서 연립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여긴 그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열을 가했어. 이건 좀 기본 문제니까 단열된 실린더가 단열된 피스톤이 있는데 어떻게 열이 들어가나요? 이런 거 막 시비 터는 애들 있는데 시비 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Q를 공급할 내가 공급을 했다는 거야. 공급했는데 공급한 Q 빼고 다른 열의 출입은 없다는 의미라고. 그런데 내가 열을 공급한 건 A에다 공급했잖아. 그럼 B는 내가 직접적으로 열을 공급한 게 없지. 그럼 B는 단열된 피스톤,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으니까 B는 단열된 상태로 압축이 된 거야. A는 열이 들어와서 팽창이 된 거야. 그래서 B는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단열 압축이 되었구나. 요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움직이다가 다시 멈췄다는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그럼 또 뭐? 힘의 평형, 압력의 평형, 그래서 압력은 똑같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니은을 볼 것도 없는 거고. 디귿은 너무 전형적인 패턴, 저 패턴을 아예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디귿 처리할 때 A 같은 경우에 연력학 1법칙을 써보면 Q는 델타 U A 플러스 W A 이렇게 좀 기호를 구별해 줘야 될 것 같지. Q는 왜 A 안 쓰나요? 저기 좀 문제 기호에서 Q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B 같은 경우는 단열이니까 여기 0 써주고 얘들아, 그죠? 자, 어려워하는 친구들 기본 문제 잘 보셔야죠. 0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B의 내부의 에너지 변화량 B가 한 1인데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1을 받았겠지. 근데 A는 지금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A는 1을 한 거잖아. A가 1을 누구한테 하냐면 B한테 하거든. 그러니까 B는 그 1을 받은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2를 한 만큼 받았을 거니까 무조건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WA와 WB가 똑같아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살포시 이 기호를 좀 지워줘도 된다는 거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 친구가 0이잖아, B는. 이 패턴 되게 자주 나온다고. 이게 0이니까 결국에 델타 U, B와 W가 똑같아질 수밖에 없거든. 그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결국에 이 친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는구나. 그지? 요 패턴 되게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Q라고 하는 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패턴은 그냥 기억을 해버리시라고. 아주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같다, 그죠?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그래프도 우리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프 하나 잠깐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얘들아, 이 연력학 문제에서는 그래프도 좀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아무튼간에 A와 B가 처음에 어때 상태가? 압력 똑같고 부피 똑같고 온도도 똑같은 거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반비례 그래프 하나 그냥 그리세요. 그냥 하나 그려 너희들이. 그리고 A와 B를 그냥 아무데나 찍어요. A와 B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B를 먼저 한번 해봐. A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B 같은 경우는 단열 압축이니까 어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단열 과정은 비스듬하게 움직인다 그랬지? 근데 압축이니까 어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B를 최대한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해? 거기 새롭게 도착한 그 지점을 지나가는 반비례 곡선을 또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밀리고 나서 다시 피스톤이 멈췄으니까 다시 또 어떤 새로워진 압력이 또 똑같게 유지가 된 거야. 근데 얘는 단열 압축했으니까 압력이 증가한 거잖아. 그럼 A도 압력이 증가했을 거라는 걸 알아야겠지. A도 압력이 증가했다. 근데 A는 어떻게 됐어? 부피도 커졌지. 부피도 커지면서 압력도 커져야 되는데 그 최종 압력이 B의 최종 압력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 라인 하나 잡아주고, 그죠? A는 뭐 휘어졌는지 뭔지 아니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뭐해? 또 하나의 반비례 곡선을 그려주면 좋겠지. 그러면 이거는 TA가 될 것이고 이건 TB가 될 건데 당연히 온도는 A가 더 커졌겠네. 문제도 물어보고 있진 않지만 그죠? 최종적으로 온도는 A가 더 높다라고 해야 돼. 온도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A가 더 높다.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애들이 직관적으로 푼답시고 얘가 A가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A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 B가 압력이 증가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압력이 평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막 이렇게 보이는 대로 풀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압력이 증가한 것까지는 알았다.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막 온도가 누가 더 높은지 어떻게 봐?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로 그릴 줄 알아야 저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죠? 물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이럴 것 같다라고 접근하면 안 된다. 20번도 한번 잠깐 볼게요. 20번.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라서 나중에 고난도 문제풀이 따로 합니다. 황정환 너는 근데 제만 보면 웃기지. 실장님이 연락 왔더라고 어젠가. 황정환 학생 뭐 재수강 합니다. 걔 원래 댕기던데요. 뭔 소리냐 이게? 납부 저는 그 기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 쟤 또 뭐라는 건가 했지. 강민석은 왜 헤어졌어? 걔가 국어학원을 바꾸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술로. 애들은 중간고사 끝나면 학원을 많이 옮기지. 물리는 특히 역학 파트 끝나면 애들 엄청 빠져. 무차 얘기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등급 뒤집어야지. 보통 한 30% 이상 빠지죠. 옛날 교육과정이 좋았는데 물리 4단원 있었던 거 알아? 물리 지금 총 3단원이잖아. 파동하면 끝나잖아. 옛날에 4단원이 있었어. 유체역학이라고 하나 또 있었어. 토크 나오고 베르노이 정리 나오는 거. 1단원 역학만큼 어려운 데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1단원 4단원이 완전 진짜 막 극악의 난이도였지. 근데 이건 너무 고등각 2학년이 이렇게 수용하기 너무 힘들어. 4단원이 사라져. 그거 있었을 때는 애들이 정말 미칠 뻔했지. 물리만 보면 토할 뻔했지. 근데 그 4단원이 없어져서 지금 니네가 이렇게 그나마. 얘들아 여기 진공이거든. 아이. 저 새끼 진공이 뭐야? 진공이에요. 진공이고 여기 지금 여기 딱 열어가지고 기체가 퍼져나갔잖아. 야 아까 볼츠만 얘기를 안 했다. 아우 씨. 아니 간단한 건데 아까 볼츠만 얘기 내가 잠깐 쓰고 설명을 안 하지 않았어? 볼츠만. 여기서 이게 뭐야? 또 이거 확률이랬잖아, 그죠? 이거 가끔씩 이거 시험때 그래도 종종 보일 때가 있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 보고 계산하라고 할 수 있다니까 이거.
뭐 여기다 보통 기체 분자 이렇게 뭐 6개 있다 이런 그림 볼 때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걸 이렇게 띡 열어주면 옆으로 쭉 퍼져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뭐 양쪽에 이렇게 3개씩 가 있는 뭐 이런 그림을 준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엔트로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이걸 뚜껑을 이렇게 열었는데 계속 한쪽으로 다 몰려 있을 확률보다 양쪽으로 골고루 퍼져 있을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걸 열었는데 얘네 기체 분자들이 갑자기 마음을 굳게 먹고 왼쪽에 계속 몰려 있을 수도 물론 있겠지. 확률은 존재하지. 근데 그 확률보다 이 확률이 훨씬 크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확률이 큰 쪽으로 자연현상은 진행된다. 그 볼츠만의 이제 사고지. 그래서 이거를 뭐 몇 년에 한 번꼴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한쪽으로 몰려있을 확률과 양쪽 다 퍼져있을 확률이 몇 대 몇이냐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뭐 둘 중에 한 군데에 몰려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계속 6번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너희들 확률 계산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도 있으니까 볼츠만의 엔트로피 개념은 한번 잠깐 이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또 추가 문제 나가면 또 있을 거야. 문제 풀 거야. 아 지금 저거 하다 보니 갑자기 떠올라. 뭐 하는 짓이야. 근데 이게 진공이잖아. 자, 지금 이건 엔트로피 얘기 아닙니다. 보세요. 진공이니까 퍼져 나갔을 거야. 그럼 기체의 부피가 증가한 거지. 이거를 물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으로 그냥 자유롭게 퍼져 나가는 거. 이거를 자유팽창이라고 부르고. 요 개념은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건 그래도 꽤나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유팽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체의 부피가 커졌다. 그럼 기체가 뭐야?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을 했다고 하지 않거든. 왜냐면 우리가 뭔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힘을 줘가지고 밀고 가는 대상이 있어야 일을 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보통 기체가 있어가지고 걔를 억지로 밀어내야 이게 일을 하는 건데 밀 대상이 없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퍼졌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한 일 없어. 자유팽창은 한 일 W를 0으로 봐요. 그냥 부피만 커진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심지어 이게 단열이거든. 그럼 열의 출입도 없을 거야. 선생님 이거 진공으로 퍼져나가는데 단열이 아닌 경우는 어떡하죠? 진공이면서 단열인 케이스를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거라서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단열이다. 그러면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인데 두 개가 0이네? 그럼 당연히 누구도 0이 돼버려? 이것도 0이 돼버리겠지. 그지? 여기 하나 잠깐 집어넣어두세요. 자유팽창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결국 그럼 이 친구는 무슨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등온, 등적, 단열, 등압 여러 가지 있잖아. 또 단열 과정이기도 하면서 또 뭐? 내부에너지 변화가 없대. 그럼 온도가 일정한 거야. 등온이기도 해.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온도는 일정하다고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온도 일정하다고 해야 돼. 얘들아 근데 온도가 일정하면 분자들의 움직이는 속력이 안 바뀌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K는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일정하다고 해. 이런 것도 이제 틀릴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돼요. 압력은 어떻을까? 부피가 커졌으니까. 부피가 커졌는데 온도가 안 변했어. 그럼 압력은 줄어들어야 되죠? 왜 줄어들어야 돼? 온도가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어. 그러니까 압력은 줄어들어야 된다. 오케이. 왜 그렇다고? 근거가 뭐지? 보일샤를이지. 그죠? 그럼 보일 법칙이라고 하든가. 그거에 의해서 왠지 홀고워졌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일샤를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 요거 하나 이렇게 체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봤는데 26번 올해 수능 문제야. 중요하겠죠? 26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ABC 어쩌고저쩌고 V0 0.5 V0 V0 중원 과정 등압 과정. 뭐 너희들이 한번 PV 그래프 그려보세요. 잘 그렸지나 PV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PV 그래프 스스로 그려보시고 내가 그린 거 확인.
그렸으면 잘 그린 거죠? 등온 등압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등온이니까 이제 반비례 곡선처럼 비스듬하게 이제 올라가야 되죠. 아니 비스듬하기보다는 반비례 곡선상으로 올라가야 되죠. 기억 AB 과정에서 내거리가 감소한다. 온도 일정하니까 등온 과정이니까 일정해야 되지. 니은 절대 온도는 C일 때가 A일 때 2배다. 이제 니은 같은 거 처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C일 때가 A일 때 2배다. 온도가 2배라고 알려줬어. 그런데 딱 보니까 어때? 부피는 변함이 없거든. A하고 C가 그지? 근데 압력이 2배가 됐다는 거 맞죠? 압력이 2배가 됐으니까 압력이 2배가 된 걸 어떻게 알죠? 여기 압력 2배라는 얘기 없잖아 그죠? 근데 뭐 여기 있네. 느낌 오나? 등온인데 V제로 해서 2분의 1 했지? 그럼 압력이 2배가 돼야 보일샤를 이 만족되지. 그래서 이걸 EP제로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부피는 똑같은데 압력이 2배가 됐네? 그럼 온도도 2배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역시 또 뭐? 역시 또 T분의 PV 이 개념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저 개념 계속 쓰이는 거라고. 저걸 자주 쓸 줄 알아야 된다.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A 변에서 방출한 열량보다 크다.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야. 비교하라고 묻는 거야. 저거를 구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AB 과정, BC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라고 하는 건 BC 과정은 뭐야? Q 이퀄 어렵진 않지만 또 봅시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AB 과정은 뭐야? 등온 과정이니까 Q 이퀄 델타 U가 없지? 그럼 그대로 이제 W 이렇게 될 거 아니고? 이 W는 물론 이 면적이겠죠. 이거 받은 일, 이거 받은 일. 그게 뭐야? Q랑 똑같다는 거지. 여기서는 네 번의 증가도 있고 한 일 어디? 여기 이 면적만큼 일을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일만 비교해도 어때? 이 과정이 더 크지. 근데 거기다 이것까지 추가된다며. 그러니까 이 Q가 훨씬 큰 거지 얘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숫자를 구하는 게 아니고 면적 비교해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구하지 이런 게 아니고. 수특 문제였고요. 자, 39번도 올해 수특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수특 39번. 얘들아 집에 가서 숙제로 이제 남은 문제 풀 때는 고난도 문제 풀이 한번 다시 할 거니까 골라서 좀 할만한 것들만 하면 돼.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 얘들아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돼. 여기는 왜냐면 오개념이 막 생기거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된다. 39번 한번 빠르게 읽어볼까요? 저거 M자리 추를 올려놨네. 높이가 증가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뭐 풀어주는 이유는 니은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약간 불안정하긴 해. 저기 좀 서서히 올라갔다는 조건이 좀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들아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피스톤이 서서히 올라갔다 이런 표현 자주 나와보죠. 이 문제는 약간 빠져있긴 한데 서서히 올라갔다는 거 이거 무슨 뜻이었어? 이거 힘의 평형 상태여가지고 무슨 운동? 등속 운동하는 개념이라 그랬어. 서서히 간다는 게 느리게 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다? 가속도가 0이다, R자임이 0이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기체에 대한 얘기고 피스톤의 면적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R자임이 0이라는 건 압력이 계속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세 글자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지. 서서히 올라갔다라는 말에.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구나. 무슨 말? 결국 이 친구는 무슨 과정이다? 등압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야. 기억은 틀렸다. 니는 외부의 한 일은 MGH다라고 했어. 자, 보세요. 외부의 한 일 W는 P 델타 V야. 어차피 적분까지 쓰라고 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근데 뭐야? 딱 보니까 뭐야? 외부의 한 일이 얼마다? 라고 구해야 되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압력이 일정한 과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제 P 너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정하다고 보고 거기다 델타 V만 곱해주면 될 텐데 델타 V는 당연히 뭘까요? 여기 이거 실린더 있잖아요. 피스톤의 면적을 S라고 잡자. 그러면은 립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SH 이거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 선생님 문제에서 S라는 기호가 없는데 여기 쓰면 안 돼? 이건 분명히 없어질 거야. 왜 없어지냐면 여기서 이 기체 압력이 얼마일까요?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누굴 빼먹으면 안 돼?
대기압을 빼먹으면 안 되죠. 대기압에다가 저 피스톤의 면적 그리고 저 추의 중력, 그지? 이게 피치의 압력이고 여기에다가 SH를 곱해주면 그게 한일의 양이 된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이 대기압을 만약에 반영할지를 모르는 애들은 이거를 빼고 잘 한답시고 S분의 mg 곱하기 SH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S가 사라지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MGH만 남게 돼 있겠지. 그럼 맞다고 했겠지. 그럼 안 된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대기압은 항상 있다. 내부에너지 증가량은 Q보다 작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히 작겠죠. 왜? 이게 등압 과정이잖아, 그죠?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등압 팽창이니까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니까 그치? Q보다 작아야겠지. 두 개 더하는 게 Q니까. 뭔지 알죠?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번이 된다. 자, 조금 좀 난이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뭐 굳이 많이 높일 필요는 없고요. 53번 같은 문제도 너무 쉬운데 이런 것들이 또 애들이 개념적으로 좀 어려워합니다. 53번에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 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짜증나 생겼지. 뭐. 나중에 권한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 풀 거니까. 53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첫 번째는 이제 뭐 부피가 일정하다. 아니, 압력이 일정하다. 두 번째는 부피가 일정하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같은 열을 받았다는 거 아닌가? 그지? 같은 열 받았으니까 여기다 반비례 그래프 한번 그려봐라고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나 그리고 C랑 B를 이렇게 같이 하나의 곡선에 묶으려는 욕심이 발동된다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건데 공급한 열이 똑같다고 했잖아. 똑같은데 얘는 어때?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한 일이 없지 않니? 그래서 한 일 W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Q를 받았으면 그게 전부 온전히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였을 거야. 근데 얘는 어때? A에서 B로 가는 건 이만큼의 면적이 생겼다는 거. 그만큼의 한 일량 W가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열을 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해야 되니까 내부 에너지가 얘보다는 덜 증가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낮은 그래프까지만 가야지.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거 보여주려고 좀 하는 겁니다.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를 하나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른 거다. 간단한 또 역시 5월의 수통 문제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71번으로 한번 가보죠. 71번에 5월의 수통 문제인데 요건 한번 미션으로 가봅시다. 뭐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71번. 어렵지 않았죠? 압력이 증가하니 부피랑 온도가 증가한 걸 보니까 어때? 부피가 3분의 4배, 온도도 3분의 4배. 얘들아, 보일샤를 업체에서 T분의 PV가 일정하다고 이거 지금 많이 써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얘는 일정한데 이게 2배야? 그럼 너는 2분의 1배 이런 거 지금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V제로 4V제로 그럼 와 1V제로만큼이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몇 배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야 이거 이렇게 관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3분의 4배, 이것도 3분의 4배니까 절대온도 3분의 4배, 부피 3분의 4배니까 압력은 변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몇 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계는 요건 뭐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죠. 왜? 압력이 P0로 일정한데 부피 변화가 3V에서 4V니까 이건 변화량이니까 그냥 V0 넣는 거지. 3분의 4배를 넣는 게 아니고 변화량을 넣는 거니까 그냥 V0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3분의 4배, 온도가 3분의 4배니까 내부 에너지 3분의 4배지. 왜? 무슨 변화가 없으니까. 몰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몰수도 고려할 줄 알아야지. 머릿속에서는 항상 언제 몰수를 건드릴지 몰라. 올해 스토 문제가 또 더 있는데 우리는 여기로 한번 가보죠. 80번이 괜찮은 문제. 또 역시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80번도 올해 소통 문제. A에서 기체 부피를 V0라고 알려줬으니까 B와 C에서의 기체 부피는 몇 V0인지 빨리 체크를 해야겠지. 그리고 PV 그래프로 변환. PV 그래프로 변환. 지금 PV 그래프가 아니니까. 아까랑 비슷한 그림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지. 여기가 V0라면 여기가 3분의 1 V0가 나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역시 보일 자료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해서 압력을 P0라고 잡으면 여기 압력은 3P0다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문제 다 푼 거죠. 그리고 A, B는 이제 아까 했던 이렇게 반비례 곡선상에 있는, 그죠? 그리고 생긴 거고, 얘는 또 다른 또 반비례 곡선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잡힐 거라는 거야. 아무튼간 내가 뭐 때문에 하는 거겠어? 부피는 C에서가 A에서가 크다. 이거 왜 3분의 1 V제로 나오는 거 알죠? 보일자를 없이 쓴 거야. 아무튼간 저기 뭐야, 디귿 때문에 하는 거지. A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은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A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쪽 면적을 구하면 될 일인데, 그죠? 이거 면적을 직접 구하라고 할 리 없다. 그죠? 어떻게 하라겠어? 이렇게 네모로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사다리꼴을 만들어 봐. 그러면 내가 빨갛게 칠한 요 면적을 한번 지금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요 곱하기 요거하고 곱하기 2 하면 내가 지금 빨갛게 그린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3분의 4 P0 V제로가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제시하는 수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우리는 노란색 면적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때? 이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을 처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저걸 직접 구하려고 하지 마라. 디귿이 맞는 설명이다라는 걸 저렇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절대 물리학 1에서는 미적분을 안 씁니다. 물리학 2에서는 쓰나요? 물리학 2에서는 미적분을 설명할 때는 많이 쓰는데 문제 풀 땐 역시 안 써요. 미적분은 물리에서 대학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 거죠. 죄다 미적분이. 미적분 없이는 뭐 거의 힘들죠. 자, 올해 수통 문제 또 좋은 문제가 하나 있네요. 107번으로 갑니다. 107번. 107번 괜찮은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는 좀 진지하게 풀어보시죠. 올해 수통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해서. 저 친구들 점수 모르는데 HJH. 자, 일단 문제를 보죠. 열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나오는지 찾았어? 여기서 열이 들어가고 여기서 열이 들어가지? 아까 했잖아. 여기선 열이 방출될 거야. 여기서 열이 들어가고 왜 들어가고 나오는지 모른다면 이거 난감한데. 그죠? 열의 출입 이걸 찾아야 된다고. 결론적으로 일단 열기관이 뭐야? 공급한 열 중에 한일이양이 얼마냐? 이거잖아. 근데 공급한 열이 얼마인지를 비교하려고 봤는데 공급한 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랑 이렇게 갈 때 열을 공급받은 거잖아. 여기서 마찬가지.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 열을 공급받은 거란 말이야. 어때? 똑같잖아, 두 개. 상황이 똑같지. 그러니까 공급된 열은 똑같다는 뜻이지. 뭐 내부에서 변화도 있고 막 있지. 근데 어쨌든 상황이 똑같으니까 어쨌든 다 똑같을 거라는 거지. 다 똑같다. 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똑같다고 하면 되고 Q2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Q2라고 하는 게 뭔데? 저열원으로 뱉어낸 열 말하는 거잖아. 사실 여기 방출하는 거 이거 얘는 여기서 이거 하나, 얘는 여기 이거 두 개. 근데 방출한 열이라고 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열을 방출한 거예요. 여기 이 구간.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구간에서 열을 방출하고 있는 거지. 근데 처음 시작한 위치와 끝난 위치를 보세요. 처음 시작한 위치와 끝난 위치가 어때? 똑같지. 얘 중간에 어디 갔다 왔지만 결론적으로 뭐야?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는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까? 뭔 얘기하려고 온도 얘기만 하는 걸까요? 내부 에너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얘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똑같을 거라는 거지. 온도가 똑같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양쪽이 똑같다 이 말이지. 근데 열을 뱉어냈으니까 Q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 뒤에 W가 붙어 있을 텐데 이 W는 지금 어때? 요 면적이니까 이거 뭐야? E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 얘는 얼마큼? 여기만 면적이 형성되죠? E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E를 얘가 더 많이 받았잖아. 얘들아 물체가 E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체는 에너지를 공급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지 에너지는 많이 올라가야 될 거라고. 맞지?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은 거야 얘는. E를 받았다는 말이. 근데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대요. 되니? 그럼 이게 뭐야? 많이 먹고 더 많이 뱉어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지. 이해되냐? 올해 수통 문제인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A에서도 많이 뱉어낸다는 거지. 열 효율은 B가 A의 2배다 라고 쓴다. 열 효율? 어렵지 않잖아. 그죠? 공급받은 열 분의 한일이랑 W 이거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사이클 순환 과정에서 한일은 어디? 이거를 지금 이거 근데 어때? 면적이 딱 봐도 공급받은 열은 아까 똑같다 했잖아. 근데 면적이 2배네? 한일도 2배지. 아니 효율도 2배지. 네? 공급받은 열분의 한일의 양이 효율이니까. 조금 어려웠죠 이거는? 자, 올해 수통 문제 하나 더 갈게요. 이것도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117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117번. 나머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시고. 올해 수특 이것도 좋은 문제. 좋은 문제죠 이것도. 괜찮죠? 일단 기억이 3이제로라는 건 바로 나왔나? 이건 어렵지 않게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왜 3이제로인가요? 델타 U의 크기죠. 근데 문제를 보면 얘들아 1 과정이 등온 과정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죠? 온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뭐. 3 과정도 등온 과정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등온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나 온도 변화가 똑같은 거지. 같은 온도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3, 2제로인 걸 바로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기체의 절대 온도는 1에서가 3에서의 2분의 3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신유형 보기라고 할까요? 괜찮은 보기인데 아니 뭐 압력 부피도 개뿔도 없는데 온도를 어떻게 아느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T분의 PV가 일정하다고 맨날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따로 뭘 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압력 곱하기 부피 요거 무슨 개념이야 얘들아? 이거 무슨 개념? 압력 곱한 거니까 한 1의 개념이 되잖아. 1. 근데 1은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면적이자 여기 W가 이게 나와 있네. 4대 2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요 면적보다 그죠?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더하면 2배가 된다 이 말이지 않겠어? 그런데 그게 이게 T1 이걸 T2라고 잡으면 이걸 T1일 때 PV 한 거, T2일 때 PV 한 거, 이런 상황이 될 건데 구분을 하면 T1, T2는 그대로 있다고 보고 그때의 PV와 이거 면적, 요때의 PV라고 하는 건 면적이 한일의 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일의 양이 2대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있는 분자가 2대 1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그럼 온도가 2대 1이 돼야 말이야. 괜찮은 보기죠. 니은 같은 보기는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좋은 보기입니다. 좋은 보기. 열간의 열효율 참 실수 많이 하죠 애들.
열 효율. 공급한 열이 얼마냐 이거죠? 공급한 거 어디? 이거 420랑 320 두 개가 공급된 거 알고 있습니까? 눈치챘어? 이때 열 들어가는 거 우리 아까 했잖아. 요때 열 들어가는 거 우리 했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공급한 열은 720 분해. 나머지 여기는 방출하는 거, 여기 방출한다 했으니까 합쳐봐. 3과 2를 합쳐봐면 5잖아. 그럼 여기다가 5 이러면 안 된다니까. 공급한 열분의 한 일의 양이니까 이렇게 빼준 게 한 일의 양이지. 7분의 5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7분의 2라고.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방출한 열을 막 계산해버리거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117번 괜찮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잘 받을 필요가 있어. 모래수통 문제잖아. 더더욱이 잘 받을 필요가 있겠지. 집에 가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시고 고생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제 풀이 한번 다시 갈 거고 다음 시간에 상대성 이론 다시 또 개념 설명 좀 가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까다롭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